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캠피즈 과탐강의의 캠피즈입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탐구 관련 질문을 받아주는 오픈 채팅방하고 스푼 라디오 어플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물리 선택을 하신 학생들을 위해서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물리원의 역학 파트의 고난도 문제들을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에 도전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앞으로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논리를 진행할 부분입니다. 만약에 해당 내용을 들으시면서 잘 모르시겠거나 헷갈리신다면은 참고서나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내용 정리를 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알아야 할 내용은 교과서와 참고서에는 잘 나와 있진 않지만 평가원에서는 해당 논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논리들이 어떤 논리들이고 그리고 그 논리들이 왜 성립하는지를 배우면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 때 정확하고 중간 과정을 적게 만들어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벡터의 합성과 변이, 속도, 가속도의 정의. 두 번째,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리고 VT 그래프를 그리기. 세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그리고 운동량 보전.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기본이 있겠습니다. 자, 벡터의 합성과 변이, 속도, 가속도의 정의.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덧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기본적으로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 A와 B가 있을 때 A와 B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의 화살표에 가리키는 방향 부분을 꼬리라고 하고 시작하는 부분을 머리라고 했을 때 A와 B를 더하려면은 B 화살표의 머리를 A 화살표의 꼬리에 붙인 다음 A 화살표의 머리에서 B 화살표의 꼬리로 새로운 화살표를 만들어주면 이 화살표가 A 플러스 B 혹은 B 플러스 A라고 하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변위,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는 전부 벡터이므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만 말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VT 그래프 그리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보고 VT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와 VT 그래프를 보고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 옆에 우측에 있는 세 가지 식은 외워두신다고 보면 편하겠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식 한번 봅시다.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라는 건데 그거를 외우기 좋은 방법이 저 사다리꼴이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됩니다. 근데 면적을 두 개 나눠서 아래의 직사각형 부분 V0t 그리고 그 위에 삼각형 부분 2분의 1 곱하기 A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그리고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봅시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를 합니다.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 역시 벡터입니다. 그리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충돌 시간, 이 정도로 정의를 하죠.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제 기본적으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충돌하는 시간 혹은 이제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델타 t로 나눠주고 거기다 델타 t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델타 v 나누기 델타 t는 가속도가 되고요. 거기다 델타 t를 곱했기 때문에
ma 곱하기 델타 t는 f 곱하기 f 델타 t가 돼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은 하나의 개를 다루는 건데요.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물체들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그게 하나의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충격량이 합쳐진 게 0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 봅시다. 두 물체가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을 때 언제나 두 물체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시간 동안 걸리게 됩니다. 왼쪽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왼쪽으로 F 곱하기 델타 T, 오른쪽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F 곱하기 델타 T가 돼서 그 둘의 충격량, 총 충격량은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이니까 전체 충격량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도 0이고 그렇게 돼서 전체 개의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물체가 전부 다 개에 들어있어서 그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이면 작용과 반작용이 전부 다 그 개 안에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개의 운동량 보존이 되지만 만약에 외력은 같은 개 안에 있는 두 물체가 아니라 다른 개, 그러니까 그 개 안에 속하지 않은 물체가 그 개 안에 속한 물체에 주는 힘입니다. 이를테면은 어떻게 개를 잡았던 간에 지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개에다가 중력이면 중력은 지구가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니까 지구는 그 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중력은 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개의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기초적인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 자, 1. 에너지 정리. 알짜 힘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는 겁니다. 알짜 힘 앞에 시그마를 붙여서 이 기호로 알짜 힘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알짜 힘 곱하기 이동거리 S는 델타 EK, 저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나중 운동량이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자, 이 운동량의 변화량, 이 알짜 힘이 해준 일과 같다는 겁니다. 중력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중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킨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중력이 물체에 해준 일은요,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주지만 포텐셜 에너지를 똑같이 감소시켜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값은 변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자, 중력이 해준 일. 자, 자유낙하를 시키면 오로지 중력만이 작용하게 되는데 중력이 해준 일은 처음에 t가 0일 때나 t가 5초일 때나 t가 0초일 때나 똑같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지만 포텐셜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에너지를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야 문제를 빠르고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균 속도를 응용해서 계산을 간편하게 하자. 두 번째, 절반의 시간 동안 절반의 거리를 가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를 받는 경우의 운동. 네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심화. 자, 평균 속도를 응용해서 계산을 간편하게 하자.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요, 사실은. VT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면 언제나 정확히 시간의 중점, 즉 2분의 t가 되는 시간에 물체의 평균 속도를 물체는 그 순간에 평균 속도를 갖게 되고 전체 t초의 시간 동안 그 속도로 달린 거와 같은 이동거리를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러니까 초기 속력이 V0고 끝날 때의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이 물체가 길이 L만큼의 이동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L 나누기 평균 속력, 즉 L 나누기 2분의 V0 플러스 V가 되겠죠. 이 내용은 되게 쉬운데 막상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서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는. 그 다음, 과연 절반의 시간 동안 절반의 거리를 갈 수 있을까? 자, 어떤 사람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어떤 눈길을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서 내려온다 칩시다. t가 0일 때 출발을 해서 t가 2t가 되는 순간, 시간이 2t가 되는 순간 2L의 거리를 내려왔다 칩시다. 그러면 정확히 시간 중점, 즉 평균 속도를 갖는 그 시점에는 얼만큼 진행할 수 있을까요? VT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분의 t초 동안 진행했을 때 그 0부터 2분의 t초까지 진행한 S1보다 2분의 t부터 t까지 진행한 S2가 더 큽니다. 따라서 절반의 시간, 평균 속도를 갖는 그 시점에는 절대로 전체의 절반인 L 지점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로 딱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미리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좋다, 약간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를 받는 경우의 운동.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를 받는다는 것은 가속도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두 물체가 균일하게 같은 가속도를 받는다. 즉 언덕 위에 두 물체를 올리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두 물체를 하늘 위로 던지는 것도 똑같은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력을 받겠죠, 둘 다. 자, 그래서 V0 B는 0, 처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B의 초기 속력은 0, A의 초기 속력은 V0라 했을 때 가속도가 같으므로 VB는 V의 초기 속력 더하기 AT, VA는 A의 초기 속력 더하기 AT가 돼서 VBA, 즉 A와 B의 상대 속도는 B와 A의 초기 상대 속도 차이로 일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기 언덕 위에 올려놓은 상황과 평지에다가 A와 B를 놓고 B 입장에서는 자신은 정지해 있고 A가 스스로에게 B한테 B0의 속력으로 달려오는 것, 그리고 A는 정지해 있고 B가 V0의 속력으로 A에게 전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둘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하면 언제나 두 물체가 만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L 나누기 V0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이 원숭이를 겨누고 있는데 원숭이는 사냥꾼이 총을 쏘면 손을 놔서 떨어질 생각으로, 즉 총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사냥꾼이 총을 쏨과 동시에 손을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원숭이는 총에 안 맞을 수 있을까요? 초기 속력이 V0로 원숭이를 정확히 향하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와 사냥꾼이 어떠한 가속도를 같이 맞던 간에, 즉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 달에서 저 상황이 이루어졌건 지구에서 이루어졌건 초기 속력은 원숭이를 향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원숭이는 총알이 떨어지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만큼의 양을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총을 맞고 사냥꾼에게 잡힐 운명인 겁니다. 이것을 VT 그래프로 보면 좀 더 혼란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초록색 경우를 보죠. 편의상 왼쪽에 있는 것을 A, 오른쪽에 있는 것을 B라고 하겠습니다. B는 가만히 있고 A가 V0의 속력으로 거리 S를 T만큼, 시간 T만큼 이동을 해서 부딪혔어요. 그럼 부딪힐 때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S일 겁니다.
그래서 저 면적은 V0 곱하기 T는 S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빨간색 경우를 보시면 언덕에다가 A는 V0만큼 위로 방향으로 올라가게 해뒀고 B는 가만히 뒀습니다.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를 받아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V는 V0 플러스 AT에서 두 물체가 처기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점차 속도는 이제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겠지만 두 물체가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내려가기 때문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비율은 항상 똑같습니다. 즉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t초일 때 v 곱하기 t가 돼서 똑같이 s, 즉 s만큼 거리를 줬을 때는 똑같이 t초만큼의 움직임이 있어야 둘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평지는 최고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다만 저 운동 그 빨간색 운동에서는 보면 A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최고점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을 찍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체에 힘이 작용한 채로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한 채로 운동한다. 물체에 힘을 가하면은 에너지가 줄어들든 변하든 간에 하겠죠. 그래서 1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력이 해준 일은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데 쓰이므로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물체에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아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에너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죠. 뭐 자기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역학에서는 이런 경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들은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를 변환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중력을 제외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 자, 전부 다 모든 힘들을 다 더한 다음에 중력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모든 힘들을 생각한 그 힘의 합력이 해준 일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다. 자, 예시를 보죠. 물체에 위로 F의 힘이 걸리고 아래로 중력이 걸리고 있습니다. 중력을 제외한 R자 힘, 그러니까 중력을 제외한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F죠. F 곱하기 이동거리 S를 하면 그것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킨 양이 정확히 그만큼인 겁니다. 두 번째, R자 힘이 해준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다. 자, 이 물체에 걸리는 R자 힘은 F 빼기 mg입니다. 그것을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R자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S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F-mg 곱하기 S는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죠. 이 둘에서 오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S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mgs만큼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18번, 그러니까 즉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풀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환시키지 못합니다. 나머지 힘들은 전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한 건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A와 B를 하나의 개로 보지 말고 A, B 각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걸리는 힘은 장력과 중력이 있는데 중력을 제외하면 장력만 남죠. 따라서 장력이 해준 일의 양은 A의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자, 장력의 크기를 t라고 하고 이동거리를 s라고 했을 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t 곱하기 s만큼 증가하게 되죠. B에는 장력이 위로 t, 중력이 아래로 mg만큼 작용하므로 중력을 제외한 힘은 외력은 위로 t입니다. 하지만 운동 방향은 아래 방향이에요. 그래서 B에 걸리는 중력을 제외한 외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t 곱하기 s가 됩니다. 그래서 A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와 B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더하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t 곱하기 s,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t 곱하기 s라서 A와 B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0이 되고요. A, B를 하나의 개로 잡으면 그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수 있다고 하겠죠. 보존이 되는데 그 이유가 외력은 중력만이 걸리고요. 저 두 가지를 하나의 개로 잡게 되면 장력은 내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옆에 제가 오른쪽에 그려놓은 표를 그리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전체 개를 A와 B를 합친 것을 개라고 했을 때 장력은 내력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없고요. 중력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른 외력은 없기 때문에 저 네 칸에 들어있는 숫자를 전부 합치면 중력을 제외한 알짜 외력이 한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0이므로 저 네 칸이 모두 합쳐서 0이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 테크닉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 만한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문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저작권은 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원래는 문제를 바로 풀어볼 생각이었는데 개념 강의가 합치고 나니까 생각보다 매우 길어져서 문제편을 따로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제편에서 다시 만나요.